누구누구는 블로그를 하면 일이 많이 들어온다던데, 고객들한테 연락이 많이 온다던데, 왜 나는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문의가 한 번도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잘 클릭하셨습니다. 저는 김동글이고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대표님들,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지만 스레드를 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좀 확장시키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의뢰를 받고 노션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분들, 아니면 기업 강의를 많이 다니는 AI 전문가분들, 속눈썹 펌 샵 원장님이시거나 예쁜 카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발레학원 원장님도 블로그를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기업 강사분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주변 사람 누구를 보면 블로그를 굉장히 멋지게 꾸며서 제안도 많이 받고 강의를 해달라는 연락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도통 노력을 해봐도 어렵습니다. 저도 제 커리어를 블로그에 차곡차곡 정리하고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이 블로그로 들어왔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렸냐면 그 강사분과 비슷한 블로그들 레퍼런스를 찾아서 분석하고 내 방향성에 맞게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강사분께서 공개를 허락하셔가지고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도와드린 절차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목차입니다.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자기 보상과 SNS에 익숙하지 않은 강사분 만나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했는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고객이 보기에 괜찮은 블로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랑 마케팅, 자기 성과 자랑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분들 공감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되게 실력자분을 만났는데요. 각종 대기업들 다니면서 강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스레드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블로그 강의를 진행했는데 내용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목소리를 좀 고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좀 전문성 있는 강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서 스레드에 어디 다녀야 되냐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전종목님이 바로 댓글을 주고 서로 DM으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좀 좋은 분이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바로 너무 좋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랬죠. 근데 기차표로 예약하고 나니까 근데 제가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좀 떨리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1대1 커피챗 하는 게 거의 2번째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네이버에 바로 검색을 했습니다. 네이버 인물 등록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길래 다 들어가 봤죠. 근데 그 당시에 블로그에 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칼럼 같은 글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봤죠. 유튜브도 영상이 되게 많긴 한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영상부터 봐야지 고민이 됐습니다. 커리어가 엄청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막상 만나와서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부터 신뢰감이 확 느껴졌고요. 잠깐 얘기하자마자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부터 고쳐야 되는지 포인트를 딱딱 짚어줬습니다. 일단 발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저 지금 3번 코칭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만나고 나서야 강사님의 양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있죠. 세바시의 스피치 코치이자 14년 차 기업 강사, 그리고 어른을 위한 말처방이라는 책도 쓰신 작가님이셨습니다. 그 달 캘린더가 기업 강의로 다 차 있을 만큼 매일 8시간 기업 강사라는 완전 프로셨고요. 그러면서도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계셨어요. 이분도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스레드도 하고 계시거든요. 새벽까지 유튜브 편집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러셨대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SNS를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까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잘 도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저도 이런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대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혼자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전에는 SNS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머리 아프게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내 블로그를 보기 시작한 거죠. 주제도 잡고 어떻게 세팅을 하고 뭘 보여줘야 되는지. 인플루언서로 뽑히고 난 후에는 이제 광고주의 눈에 들어야 수익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화로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잘하는 분들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서로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강사님께 블로그를 알려드리고 저는 강사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배우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전종목님의 글을 써주거나 블로그에 로그인해서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글은 다 전종목님이 쓰시고 저는 방향만 잡아드린 거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다면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워드렸는지 보고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 일이 들어오는 블로그 만들기 4단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뻔한 말로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키워준다고 하면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뭘 파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다 알아야 블로그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전종목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왜 시작했고, 어떻게 해왔고, 그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고, 그래서 이쪽으로 확장을 하기 원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일단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주변에 들어줄 사람 있으면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줬고, 아니면 요새 챗 GPT가 있으니까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저도 블로그 뭐 하나 정할 때마다 엄청 그 친구랑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충분히 했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노션을 이용했습니다. 쓰시는 툴이 따로 없으면 종이랑 펜으로 직접 쓰면서 정리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윈지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마인드맵을 제작해 볼 수 있어요. 윈지컬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레퍼런스 분석입니다.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잘 된 거 보고 참고해서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블로그 하다가 아예 감이 안 잡히면 나랑 같은 업종 있죠. 그런 업종 비슷한 블로그를 해가지고 분석하고 벤치마킹 하면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향수 공방인데 여러 기업이나 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도도 있다. 그러면 비슷한 일을 하는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강의, 향수, 기업 행사,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분이시라면 땡땡동 에스테틱, 어디 발레학원, 어디 헬스장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할 때 옆집에 있는 블로그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좀 강남이나 서울권, 마케팅에 돈을 좀 드는 곳도 있죠. 그런 데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검색해도 되게 좋아요. 강남 무인 키즈 카페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플레이스 어떻게 꾸몄는지, 블로그는 어떻게 꾸몄는지 보고 참고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절대 그냥 베끼라는 게 아닙니다. 표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1단계에서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블로그에 담긴 공통적인 전략을 분석하고 나한테 맞게 적용하는 거죠. 저는 6가지 요소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닉네임, 블로그 이름, 소개글, 카테고리.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카테고리에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공직을, 스킨. 일단 전종목님 거부터 보면요. 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이 사진이 스킨입니다. 배경화면요. 근데 닉네임부터 볼게요. 전종목님은 원래 되게 담백하게 전종목 3글자로 적으셨는데요. 다른 강사분들 닉네임 보니까 누구누구 강사 아니면 누구쌤의 AI 코딩 이런 식으로 지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땡땡땡 강의 협회장 누구 블로그를 우연히 들어온 사람도 딱 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닉네임을 짓는 거죠. 두 번째로 블로그 이름을 봤습니다. 제 블로그 이름은 김동글의 IT 매거진이고요. 이것도 엄청 고민하고 만들었어요. 이 블로그는 원래 이름이 전종목의 인사이트였는데요. 이 이름도 괜찮죠? 전종목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글로 담아내겠다. 이게 딱 보이니까. 근데 다른 분들 보시니까 어쩌고 저쩌고 연구소, 어쩌고 저쩌고 강사, 누구누구 쌤의 어쩌고 저쩌고 클래스, 어쩌고 협회에 있는 협회장, 대표 강사, 누구 그런 식으로 블로그 이름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내 스타일과 안 맞으면 내 길을 가도 됩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그 블로그를 찾아냈다는 건 거기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광고주나 고객들도 검색해서 이 블로그를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 강사 전종목이라는 말을 블로그 이름에 넣으면 어떨까요?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영향력을 만드는 전달력. 고유함이 탁월함이 된다. 이 문장이 앞으로의 확장 방향을 함축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카피라이팅이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IT 블로그 하기 전에는 음악 블로그를 했는데 이름이 김동글 K-팝 아카데미였어요. 그 이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며칠 내내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매장 이름이나 내 서비스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은 이게 고민이 없겠지만 저 같은 분들이라면 챗GPT랑 얘기 많이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느낌은 이런 건데 이런 조건 지키면서 후보 10개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되게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스레드에 물어보세요. 나 김동글 IT 매거진 할까? 김동글의 IT 인사이트 할까? 김동글의 이템 할까? 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디서 설정하나 궁금하시죠? 블로그 프로필에서 관리 누르시면 돼요. 가장 기본 설정에 있습니다.
내 블로그 주제에 들어맞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내 서비스 운영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강사분들의 소개글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보통 첫 문장으로 내가 뭘 가르치는지 자기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 같은 거 하나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내 소속이 어디고 강의 주제는 뭐다. 어디서 강의를 했는지 짧게 넣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꼭 연락처는 넣으십니다.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거의 다 넣으셨어요. 이거 설정 되게 쉬우니까 지금 당장 가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부터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종목님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셨는데요. 각종 대기업에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매달 가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적어서 어필하는 게 이제 나한테는 조금 그런 일이 된 거죠. 하지만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도 영업을 잘하고 그런 사람은 확실히 아니지만요. 블로그 할 때는 어느 정도 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어필해야 되고 소개글 끝에 이메일 넣는 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카테고리를 봤는데요. 카테고리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보고 기획을 해도 앞으로 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쓸 건지 그 고민이 줄거든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아주 조금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겹쳤어요. 강사 소개나 프로필 꼭 넣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 내가 어떤 걸 팔고 있는지, 당신이 나한테서 요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넣는 거예요. 이런 블로그 하면서 계속 뭐 내 생각이나 내 일상만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일이 들어오는 블로그를 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꼭 쓰셔야 합니다. 책을 쓰신 분들은 저서 소개가 아예 따로 파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강의 현장도 대부분 다 있었어요. 강사로서 셀프 후기를 남기는 거죠. 미용실의 경우에도 사진 찍어서 미용하는 후기 올리시고 네일샵 원장님도 인스타그램에 네일 한 거 다 올리시잖아요. 내가 강사거나 외주 맡아서 뭘 만들어주는 직종이어도 이렇게 셀프 후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현장에서 사진을 좀 찍어야 돼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 4장 정도면 좋겠어요. 사실 안 찍어도 AI 사진으로 요새 많이 다 올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업체를 홍보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주 타겟층이 50대, 60대면은 뭐 그런 거 상관 안 할 수도 있는데 요새 보통 알아보거든요. 방금도 스레드에서 네이버 지도 메뉴 사진이 음식까지 다 AI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식이 어떻게 생겼나 리뷰 사진 보내다가 그냥 안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편이어가지고 웬만하면 한 서너 장이라도 사진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를 결제하기 전에 그 실제 예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 이번에 햄스터 털로 목걸이 만드는 그런 액세서리를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 막 멋진 사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작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이나 사람들의 후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인터뷰를 했거나 기사가 떴거나 누가 후기를 넣어주면 여기에 다 아카이빙을 해놔야겠죠. 블로그가 이게 좋아요. 인스타그램은 그 피드가 넘어가면 찾기가 어렵고 스레드는 더 심하죠. 유튜브는 만들 때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블로그는 한번 올려놓으면 그 카테고리에 글이 계속 있고 블로그 내에서 검색해서도 볼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라면 자기 생각이 담긴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철학,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그 일을 하면서 뭘 배웠고, 느끼고, 요새 어떤 걸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자기 이야기를 담아야 진짜 생동감 있는 블로그가 됩니다. 칼럼도 있으면 좋죠. 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맛보기로 보기 위해서 정보를 써주는 거예요. 전종목님이 지금까지 블로그에 올린 글은 직장 상사 대하는 법, 스몰 토크를 잘하는 법, 험담하는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법, 불안과 걱정의 차이, 우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강사님의 경험 같은 게 담긴 글도 있었습니다. 40대가 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AI 초보자로서 어떤 불안을 느끼고 극복을 했는지, 또 돈을 엄청 빌렸는데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험 등,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글이 다가 아니라 브런치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그 소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네이버 블로그에 하나하나 모으면 되게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제가 셀프 강의 후기 쓴 거 좀 보여드릴게요. 저 오늘 AI 강의 가서 연사로서 잠깐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블로그로서 AI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느끼던 고민이 이거였는데 가가지고 배워서 많이 해결이 되었다. 왜 가게 되었냐? 공양이님께 뭘 배워가지고 원래도 요청을 받으면 뭐든 하려고 했는데 마침 AI 강의도 볼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고 해서 당장 달려갔다. 그리고 강의 준비하면서 내 평소 하던 생각과 고민이 이거였는데 그걸 좀 담아내가지고 이런 걸 전달하고 싶었다. 이렇게 쓰시면 만약에 관심이 생겨서 김동글 네이버에 검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글을 보면은
아, 이래서 이 사람이 강의 자료를 그렇게 준비했구나 알고 김동글이라는 사람을 적어도 기억은 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일관성을 느끼고 친근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세상에 블로그 강사들이 엄청 많이 있어도 이왕이면 김동글한테 배우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제 블로그 가시면 바로 볼 수 있는데 대략 구조가 왜 가게 되었는지, 강의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그리고 나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고 다음에 무슨 글 쓸 건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글자 수 금방 채워요. 보통 한 800자는 넘으면 좋거든요. 아예 블로그가 처음이어서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쪽에 있는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블로그를 이렇게 보다가 좀 이 사람이 궁금하다 싶으면 이 공지를 좀 보게 되거든요. 다른 강사분 1개에서 3개 정도는 올리셨더라고요. 보통 무조건 프로필이랑 자기소개는 넣고요.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안내, 내가 어떤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책 있는 분은 저서 소개를 넣고, 아니면 이번 달에 특이한 공지사항이나 할인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넣고요. 아까 카테고리랑 좀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스킨을 보겠습니다.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배경 화면을 스킨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로 봤을 땐 이렇게 보이고 모바일로 봤을 땐 이렇게 뜹니다. 하시는 일이 B2B라면 컴퓨터 화면이 더 중요할 것이고 고객들이 핸드폰으로 많이 보면 핸드폰 화면도 신경 써서 꾸며야겠죠. 강사분들은 보통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정장 입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꼭 넣으세요. 그게 제일 무난하고 괜찮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 블로그 스킨 제작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되게 가로로 넓은 이미지가 필요해요. 블로그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만한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축소해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한 3000 됩니다. 3000짜리 이미지에 근데 또 핵심 내용은 이 정도 안에만 들어가는 게 보기 좋아요. 그래야 여기가 딱딱 맞죠? 이런 건 캔바나 밀 캔버스에 있으면 셀프로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예 안 써봤다, 어렵다 싶으시면 일단 냅두시고 다른 거부터 먼저 바꾸시면 돼요. 사업하는데 바꾸는데 이런 것도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맡기면 됩니다. 한 10만 원만 들이면 이렇게 되게 멋진 블로그가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위에 뜨는 스킨이랑 이렇게 누르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랑 이쪽에 뜨는 배너 이미지까지 세트로 해주시고요. 심지어는 이런 썸네일까지 맞춤 제작을 해주십니다. 이게 썸네일이거든요. 막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한 영역은 이것도 이쁘게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런칭하셔서 저렴하니까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블로그 시작했을 때 최대한 셀프로 해봤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문성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제 취향이긴 했는데 이걸로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됐어요. 이것도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고 IT로 바꾼 다음에는 이 정도는 제가 꾸몄습니다. 나쁘지 않죠? 배워서 했는데 이 프로 느낌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느낌 내기가 어려웠고 이런 거 글씨체 여백 하나하나 신경 쓰기 어려워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단계 적용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드렸냐면요. 일단 다른 사람들 닉네임, 블로그, 명, 카테고리, 공지글 같은 거 표로 만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정목님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전정목님이 좀 더 자기 방향성에 맞게 바꾸신 거죠. 공지글 제안도 드렸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글 4개. 일단 프로필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일 해왔는지 자격증, 수료한 거, 연락처, 출강 이력 이런 거 쓰시고 교육 프로그램 어떤 걸 제공할 수 있는가 또 책을 쓰셨으니까 책 들고 이렇게 멋진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언론 아카이브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각 카테고리에 어떤 글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 글감과 그 내용을 좀 예시로 보여드렸죠. 이 카테고리에는 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강의를 가셔서 뭘 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강의를 하는지,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이걸 자기 업으로 삼게 되었는지, 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거 좀 쓸 수 있게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블로그에 썼던 거 있죠? 그런 것처럼요. 전정목님이 블로그 제목이 원래 인사이트였으니까 칼럼에 가까운 글들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크게 인간관계나 처세에 관련된 글이 있고 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련된 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스몰 토크, 관계 이런 거 여기를 빼봤고 외로움, 불안과 걱정 이런 건 또 따로 넣어서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카테고리들이 있으면 또 분류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계세요. 일단 스킨을 바로 바꾸셨고요. 이 아주 멋있는 사진을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글을 다 바꾸셨어요. 자신의 소속, 경력, 세바시의 연사들이 더 잘 말할 수 있게 돕는 스피치 코치,
책 저자이자 이런 분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직접 넣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연락처까지 넣었습니다. 카테고리도 조금씩 바꾸고 계세요. 기업 강사, 전달력, 인생을 바꾸는 강의, 또 칼럼, 강의 후기까지. 근데 여기 아직 글이 안 올라와 있는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로 보면 잘 티가 안 나요. 여기 있는 이 숫자도 안 보이게 다 가릴 수 있어요. 굳이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면 다 가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딱 카테고리만 봐도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파악이 되는 거죠. 기업 강사를 하면서 전달력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인생이나 뭐 칼럼 같은 것도 쓰는 분이구나. 책도 쓰셨나 보다. 딱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블로그를 운영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많은 내용을 최대한 전달 드렸다고 해서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될 일을 잘게 쪼개가지고 오늘 지금 본 바로 할 수 있는 거, 소개글에 이메일 넣기,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거, 또 언젠가 천천히 해나가고 싶은 거, 그런 걸로 나눠가지고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님이 이제 블로그 세팅 차차 바꾸고 계시고 강의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계세요. 이제 이걸 나중에 템플릿화 하면은 정말 별 부담 없이 20-30분 안에 기계적으로 계속 포스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도 혼자 할 수 있겠죠? 또 블로그 스킨 바꾸기. 근데 빨리 하셨더라고요. 공직을 새로 쓰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다른 사이트에 자기소개 이런 거 해놓으신 분들은 금방 하실 거고요. 또 카테고리 기획안에 쓰고 싶은 글감들 추가해 놓기. 그리고 그걸 포스팅하고 주 3회 이상 루틴 만들어내가고 이런 식으로 차차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찍어봤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얘기였어요.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한 사람도 많고 특히 저희 어머니도 학원 1인 원장님이셨고 프리랜서 강사시거든요. 진짜 엄마가 한 그 수많은 배움과 성과들, 자격증들 싹 모아서 블로그에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엄마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새벽에 레퍼런스 분석하고 막 전략 세우고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1분이거든요. 이 영상을 찍기가 너무 막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샀는데 토슈즈 산 거 후기 쓰고 작년에 샀던 것도 사진이랑 글 꺼내와가지고 다시 또 쓰고 강의 후기도 쓰고 쓰다 보니까 길어져서 한 개 더 쓰고 그래서 포스팅만 4개를 했고요. 또 노션에다가 강의 들은 거 엄청 열심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할 일을 다 했는데 또 스레드에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안 올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참고 해냈습니다. 분명 지금 블로그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런 거 하려면 되게 하기 싫고 내가 잘하는 일은 따로 있는데 왜 이걸 해야 하나 싶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블로그를 누구한테 맡기거나 한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내 브랜드에 맞는 홍보를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서 진짜 좀 설명이 부족했다.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도 있어요. 다음에는 사장님, 원장님 제발 블로그 글 이렇게 쓰지 말고 챗GPT 계속 베끼지 말고 이런 거 쓰시면 글감이 넘쳐납니다. 이미 대본 짜놨는데 요만큼 해도 너무 길어져서 한 몇 주 안에 또 올리려고요. 그럼 이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동글이었습니다.